코로나19 사태를 겪고 있는 만큼 대구 경북에서는 떠들썩한 유세를 찾아보기 힘든 가운데 달라진 선거운동 풍경을 전해드립니다. 선거구가 조정되면서 새로운 격전지로 떠오른 영주, 영양, 봉화, 울진 선거구의 각 후보들을 소개합니다.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 경북도 의원 안동 제2선거구에는 3명의 후보가 출마한 가운데 민심은 어디로 향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1일 하루 동안 대구 경북에서는 25명이 코로나19 신규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누적 확진자가 8,000명에 육박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대구 경북입니다.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됐지만 코로나19 사태를 겪고 있는 만큼 대구 경북에서는 떠들썩한 유세를 찾아보기 힘듭니다. 차분하고 조용한 분위기 속에 펼쳐진 달라진 선거운동 풍경을 권수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선거운동 시작을 알리는 출정식. 후보 대부분이 도심 속 합동 출정식이 아닌 충원탑 참배로 대신했습니다. 귀청을 울리는 요란한 선거송도 유세단의 흥겨운 율동도 없습니다. 후보가 지나간 자리는 직접 방역도 합니다. 국민 모두는 선거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위생이라든지 특히 이 신종 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 관련돼서는 누구라도 지켜야 되는 그런 기본적인 수칙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용하면서도 확실하게 심판하는 그런 선거를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대규모의 선거운동원을 동원하기보단 후보자의 나홀로 유세가 이어집니다. 직접 유권자들을 마주하는 대신 마이크를 잡고 일정한 사회적 거리를 유지합니다.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공약을 전달하는 데 힘이 실립니다. 전부 다 각 가정에 계시고 바깥에 잘 나오시지가 않으니까 결국 우리가 쓸 수 있는 SNS망 등을 통해서 하고 그 외에 이제 여러 가지 가까운 분들에게 전화로 호소하고 이런 방법밖에 없고요. 조만간 이제 홍보물이 배달될 거니까 그 홍보물에 조금 드리고 싶은 말을 많이 실었습니다. 코로나19 타격으로 시민들을 의식해서인지 그 어느 때보다 차분한 선거운동이 펼쳐졌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수경입니다. 우리 지역 선거구에 출마한 후보들을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선거구가 조정되면서 새로운 격전지로 떠오른 영주, 영양, 봉화, 울진 선거구에는 4명의 후보가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김신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민주당 인권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하고 있는 황재선 후보가 출마했습니다. 지역 경제를 파탄내고 지역을 소멸 위기로까지 몰아넣은 것은 수십 년간 이어진 일당 독점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번 선거로 지역의 일당 독점 체제를 깨트리고 다시 경제를 살려내서 우리 지역의 빛나는 역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미래통합당에서는 당 법률자문위원으로 대구지방검찰청 부장검사를 역임한 박형수 후보가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우리 사회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중심은 바로 정치라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현 정권의 안보 정책이나 경제 정책의 실패로 인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지방은 지방 소멸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굉장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총체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출마하였습니다.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예비후보로 나섰던 장윤석 후보는 무소속으로 출마해 4선에 도전합니다. 지역, 지방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대형 국책 사업을 지역에 많이 유치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능력과 경륜과 힘을 가진 지방국회의원이 중앙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해야 합니다. 우리 지역을 크게 발전시키고 획기적으로 도약시키고자 합니다. 세 후보 모두 변호사 출신으로 법조인 3파전이 예상됩니다. 국가혁명배당금당에서는 경북당 협 부위원장 김형규 후보가 나서 모두 4명의 후보가 경쟁을 벌입니다. 보수 텃밭이라 불리는 영주, 영양, 봉화, 울진 선거구. 지역민들의 표심이 어디로 향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국회의원 선거 열기에 가려 재보궐선거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적은 편입니다. 경북 도의원 안동 제2선거구에는 3명의 후보가 출마했는데요. 깜깜이 선거가 되지 않도록 전병주 기자가 후보들의 공약을 전해드립니다. 경북도의원 안동시 제2선거구는 용상, 강남 2개 동과 임동, 임하, 기란, 예안, 도산, 와룡, 남선, 녹전면 등 8개 면입니다. 도의원 선거구 가운데 가장 넓습니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김창구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정책위 부의장과 경북도당 부위원장을 역임했습니다. 올해 37세 정치 신인인 김 후보는 용산구와 예안, 도산을 잇는 수상둘레길 조성과 지역 농산물의 6차 산업화 공약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외부의 인구를 유입하는 정책보다는 우리 지역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됩니다. 용상동에서 안동터미널까지 논스톱으로 운행하는 버스를 도입함으로 예산은 아끼고 주민들의 불편함은 해소해드리겠습니다. 강남동에는 중학교 이전을 추진하겠습니다. 장난감 도서관 시설과 공동육아 나눔터, 우리 동네 키움센터를 건립하겠습니다. 삼선시의원과 안동시의회 부의장을 지낸 기호 2번 미래통합당 관광택 후보는 안동시 동서균형 발전을 목표로 하는 산업단지 건설과 농촌 생활 기반 시설 조성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동부 지역의 중심인 용상, 강남동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사업들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제가 시의원을 하면서 추진하여 온 동부 지역 발전을 위한 공영 터미널 건립과 안동 다목적 체육관 건립 등 비행장 주변 개발 사업을 완성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강남동 스포츠타운 조성과 특히 강남중학교 건립을 비롯한 교육 인프라 확충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기호 7번 무소속 강대무 후보는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수석전문위원과 경북장애인종합복지관장을 지냈습니다. 강 후보는 용상 강남동 지역의 수건사업 추진과 면단위 지역의 주민복지 서비스 확대를 공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북도청과 의회 수석전문위원의 경험을 바탕으로 타 지역 도인들과도 소통할 수 있는 저에게 기회를 주시면 정치권에 흔들리지 않고 지역 현안을 확실히 해결하겠습니다. 용상동에는 터미널을 유치하고 강남동에는 중학교를 설치하겠습니다. 면지역의 수건 사업을 해결하고 사회복지 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용상동 교통 불편 해소와 강남동 중학교 건립 등 그동안 끊임없이 제기되어온 현안이 후보들의 공약에 대거 포함되면서 유권자들의 선택이 어디로 향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에는 도의원 보궐선거 외에도 관광택 후보의 출마로 공석이 된 시의원 안동 바선거구 투표도 함께 진행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병주입니다. 이번 총선에서 후보들은 선거 비용을 얼마나 쓸까요? 기탁금의 법정 선거 비용만 해도 평균 2억 원 가까이, 가장 많이 쓰는 후보는 3억 3,300만 원의 비용이 든다고 합니다. 안수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공직선거 후보자는 후보자 등록대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금을 내야 합니다. 무분별한 후보 난립을 막기 위한 법적 장치입니다. 선거 종류에 따라 액수는 다른데 국회의원 후보는 1,500만 원입니다. 일정 득표 기준을 충족하면 선거 이후 돌려받습니다. 당선되거나 유효 투표 청수의 15% 이상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 전액을 돌려받고요. 10% 이상 15% 미만을 득표한 경우에는 기탁금의 절반을 돌려받습니다.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의 경우 당의 후보자 명부에 올라있는 후보자 중 당선인이 있는 경우 기탁금 전액을 돌려받습니다. 가장 많은 비용이 투입되는 건 후보자의 선거운동 비용입니다. 공직선거법은 돈이 있든 없든 후보자 간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게 선거비용 상한선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한액은 인구수와 읍면동수 등을 기준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산정하는데 이번 총선 후보자 평균 선거비용은 1억 8,200만 원입니다. 하지만 선거구별로 상한액 차이는 상당합니다. 전국에서 상한액이 가장 높은 곳은 경상남도 밀양시 의령군, 함안군, 창녕군 선거구로 3억 1,800만 원이고 가장 낮은 곳은 1억 4,300만 원인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갑입니다. 기탁금과 선거 비용을 합해보면 이번 총선에서 가장 많이 쓰는 후보는 3억 3,300만 원이 듭니다. 하지만 선거 비용에 포함되지 않은 예비 후보자 선거운동, 선거사무소 설치 관리 등을 포함하면 비용은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후보자가 사용한 법정 선거 비용은 국가가 보전합니다.
득표율 15% 이상은 전액, 10% 이상은 절반을 돌려받습니다. 지난 20대 총선 당시에는 888억 원의 선거 비용을 국가가 보전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안수민입니다. 일일 하루 동안 대구 경북에서는 25명이 코로나19 신규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누적 확진자가 8,000명에 육박했습니다. 이일 대구시와 경북도에서 집계한 통계를 보면 대구시는 전날보다 21명 늘어 6,725명이 됐고 경북도는 4명이 추가돼 1,257명을 기록했습니다. 또 사망자는 대구에서 3명, 경북에서 2명이 발생했고 모두 232명이 완치 판정을 받고 퇴원했습니다. 이일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9,976명입니다. 대구 지역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일 0시 기준 제2미주병원에서 확진자 12명이 추가로 발생해 누적 확진자는 147명으로 늘었습니다. 같은 건물을 쓰고 있는 대실 요양병원에서도 1명이 추가 확진 판정을 받아 누적 확진자는 95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이 건물에서만 확진자 242명이 나왔고 이는 최대 집단 감염 사례로 알려진 청도 대남병원 확진자 수의 2배를 넘어서는 수치입니다. 계속해서 관련된 소식 대구시 브리핑 통해 살펴봅니다. 확진 환자 발생과 입원 입소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병관리본부의 발표에 따르면 오늘 오전 0시 현재 대구시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 환자는 전일 대비 21명이 증가한 6,725명입니다. 현재 확진 환자 1,472명은 전국 59개 병원에서 입원 치료 중이고 810명은 생활치료센터에서 치료 중입니다. 확진 판정 후 자가에서 치료 중이거나 대기 중인 환자는 45명입니다. 어제 하루 20명의 환자가 병원과 생활치료센터에 입원 입소하였고 오늘은 126명이 추가로 입원 및 전원할 예정입니다. 완치 환자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제 하루 완치된 환자는 213명으로 현재까지 완치된 환자는 총 4,361명입니다. 완치율은 약 64.8%입니다. 총 확진 환자 6,725명의 감염 유형은 신천지교인 4,257명, 고위험군 시설 집단 467명, 기타 2,001명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확진 환자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하루 병원에서 총 17명의 확진 환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서구 소재 한사랑 요양병원에서 2명, 달성군 소재 대실 요양병원에서 1명, 달성군 소재 제2미주병원에서 11명, 동구 소재 파티마 병원에서 1명의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하였습니다. 또 정신병원 환자 전수 진단 과정에서 동구 소재 대동병원에서 1명의 환자가 확진되었습니다. 그리고 확진자 접촉으로 3명, 해외 입국자 중 1명이 확진되었습니다. 이들에 대해서는 질병관리본부 병원 담당 적각 대응팀과 대구시 역학조사관들이 현장에서 상세한 역학조사와 추가 감염 차단을 위해 조치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종식까지 대구 도시철도 안에서도 사회적 거리 두기가 이어집니다. 대구 도시철도공사는 3일부터 좌석 1칸 띄워 앉기 캠페인을 전개하고 승객들에게 양옆을 비워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공사 측은 기존 6명이 앉을 수 있는 전동차 좌석 바닥에 스티커를 붙여 승객들이 3칸만 앉을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대구 경북 뉴스에서는 유권자들의 판단을 돕기 위해 각 지역 후보들을 만나보는 나는 후보자다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시간은 안동 예천 선거구인데요. 국가혁명배당금당 신효주 후보는 개인 사정상 인터뷰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우선은 예천, 안동, 신도시가 하나의 생활권과 경제권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직통도로를 안동에서
신도시로 연결하고 신도시에서 예천까지는 이미 돼 있습니다만 도를 완성을 시키고 또 안동 중앙선에 있는 안동역에서 신도시를 통해서 예천까지 새로운 철도를 부설해서 거기서 영주로 돌아서 안동으로 올 수 있는 순환 철도를 만들어내겠습니다. 이는 관광 권역을 만들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만들어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도청 주민뿐만 아니라 북부지역 전체 주민들의 의료의 혜택이 높아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선거는 사람만 보고 선택해 주십시오.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코로나19와 관련돼서 우리 예천, 안동, 경북 북부 지역을 특별 재난 지역으로 추가 선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3가지 정도가 되는데 예천, 안동, 안동, 예천, 공이 구구 도심이 그렇지 않아도 경제가 어렵고 인구가 외주로 유출되면서 심각한 침체 상황에 있습니다. 이 부분을 빨리 활성화시키는 그 공약을 준비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 도청을 중심으로 신도청이 만들어졌지만은 그 도청이 제대로 기능을 하는지 빠른 시일 내에 2단계 내지 3단계 도청 이미 계획된 안대로 빨리 조속히 추진이 돼야 되고요. 교통, 그 다음에 교육, 나머지 시장 문제까지요. 조속하게 이런 부분을 해소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안동, 예천, 경북에서 세대로 낙후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경북 노청도시에 걸맞는 500만 평 국가산업단지 유치에 살을 걸겠습니다. 또한 안동, 예천 농민들의 생계 보호를 위한 법안 발의를 하겠습니다. 국가적으로 생계 보장을 위한 법안 발의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독립운동 유공자 후손에 대한 전폭적인 생계 보장 법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후손들에 대해서 교육 무상 제공, 취업 기회 확대 하는 법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 공약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천만 관광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문화관광 스포츠 도시로 확실히 키우고 거기에 대한 모든 인프라를 갖추겠다. 그래서 이제까지 문화관광에서 1년 내내 스포츠 대회를 유치해서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먹거리를 마련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안동 예천 사이에 지금 풍산에 바이오 산업단지가 아직 국가 산단이 아닙니다. 제가 김미돈 시장하고 처음에 시작했을 때 그때는 국가 산업단지를 목표로 했었는데 제가 재임 4년 동안에 국가 산업단지로 격상시켜서 실제로 모든 기업이 부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비용 부담 없이 들어와서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나가겠습니다. 국회에서 지방소멸대책 특별법을 만들어서 무너지는 지역의 상권과 어려운 우리의 여건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원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당장 시급한 이 코로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경북을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해서 지금 현재 견디기 없는 어려운 소상공인들에게 긴급 생활자금과 대출자금, 이자 상환연기, 원금 상환연기를 우리가 반드시 받아와야 합니다. 천만 관광 시대를 대비해서 안동과 예천의 관광 특구화를 반드시 추진하겠습니다. 유동인구를 늘려서 지역 상권을 살리겠습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중시되고 있죠. 하지만 심리적 거리는 좁혀야겠습니다. 부모님, 형제, 자매, 친구, 지인들과 자주 전화하고 대화하는 것이 심리적 방역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모두 어려운 시기지만 조금만 더 힘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